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수군수 부인이 민주당 장수군수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에서도 ARS 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배 후보 30.16, 2. 김대중 후보 30.14. 김대중 후보가 김영배 후보에게 2.2% 차이로 뒤진 익산시장 경선에서는 또다시 ARS 투표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익산시장 경선은 5명 대상 1차 경선과 3명 대상 2차 경선으로 2번 치러졌는데 똑같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다시 사용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번호는 1차 경선에만, 또 다른 번호는 2차 경선에만 전화가 걸려와 동일한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안심번호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그 2만 1,000명에 대한 샘플을 다 돌렸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상이 없던 1, 2차 경선이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 제약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 공천을 신청했던 이영숙 후보를 경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질병으로 군정을 돌보지 못한 현 군수의 부인을 군수로 공천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감안해 과반 이상의 의결로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공천 그런 요구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공천을 하려는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당은 그동안 장수군수 공천을 놓고 3차례나 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공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위원들의 의견도 각기 달라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ARS 업체를 공모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과 남원, 부안의 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이 후보 기탁금으로 경선을 치르면서 ARS 투표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와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미 경선 시행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이후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 내부의 일이라며 구체적인 해명도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인 40대 여성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병원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치과 앞에서 치위생사 45살 A씨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히고 CCTV 등을 확보해 50대 남성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에도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새만금 부지입니다. 새만금 관광 내조 용지 가운데 일부인 8.5제곱킬로미터가 잼버리 야영장으로 쓰입니다. 현재 야영장 부지의 매립은 진척이 없지만 2023년 이전에 매립을 끝내고 야영장 조성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2년 앞당겨 전체 야영지의 4분의 1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 잼버리에 앞서 사전 모의 대회인 프레잼버리가 2021년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프레잼버리를 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60만 평인데 그 60만 평의 매립 완료 시기는 2021년 1월 달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세계 잼버리 특별법도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특별법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발의해 연내 공포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잼버리 특별법은 신속한 부지 조성 등 원활한 잼버리 준비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 간에 서로 이견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 조직위원회를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역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받아 치러졌습니다.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의 미래의 꿈을 그릴 2023 잼버리. 부지 메릿과 특별법 제정이 얼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농약 안전성 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농업인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금처럼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잔류 농약 불합격률은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4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없는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 통학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변에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는 도내에만 161곳으로 전체 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부착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계약하면 되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할 경우 향후 3년간 환경 개선 부담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가공용 원료곡 생산이 늘어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업이 구매를 희망하는 가공용 쌀이 10,000톤으로 증가해 지난해 500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이 올해는 1,300헥타르로 160%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벼 종자 소독 노령과 육묘, 모내기를 교육해 기업 맞춤형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역 수출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군산세관에 따르면 올 1분기 군산 지역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23% 증가한 1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33% 감소한 1억 2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화공품이 91%, 철강이 67% 증가했고 수입 품목은 석탄과 석유가 130% 이상 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114명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보건소와 공립병원 등의 의과 67명, 치과 14명, 한의과 33명 등 114명의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는 이번 신규 배정 인원을 포함해 모두 328명으로 보건의료가 취약한 동부 산악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어 교실이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초, 중등 퇴직 교원 20명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